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나스조로를 잡아내는데 성공했고, 프랑키의 작전에 의하여 플루톤을 고의로 세계정부에 넘겨주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로빈은 함께 샤본디 제도로 향하고 있었고, 조로는 부상을 회복하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빈은 신문을 통하여 상대가 세계정부에 패배하며 결국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로빈은 충격을 입으며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이윽고 조로 역시 이 소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멍청한 녀석, 세계정부에게 패배한 건가? 라고 말했고, 로빈은 다행히도 시라우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아마 쌍리라면 자신이 희생하여서까지라도 시라우시를 지키는 걸 택했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한숨을 쉬며 그 녀석이 즉결 처분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죽지는 않았다는 말이군. 로빈, 루피의 행방은 어찌 되었지? 라고 말했고, 로빈은 루피는 에그에 대해서 혁명군과 함께 세계정부를 격파, 그리고 이후의 행방은 정확하지 않지만 알라바스타로 향했다는 풍문이 있어 아마 비비를 지키기 위해서겠지. 라프텔에서 확인해서 알겠지만 비비는 릴리의 후손, 비비 역시 릴리와 마찬가지로 그 남자가 노리는 인물이니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곰곰이 고민을 하며 분명 샤본디 제도에서 다시 집결하기로 했다만 어쩌면 루피가 함정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 로빈, 나는 알라바스타로 향하겠다. 넌 샤본디 제도로 향해 동료들과 집결해라 라고 말했고, 로빈은 나 역시 같은 생각이야. 세계정부 역시 루피가 알라바스타로 향할 것을 알텐데 가만히 있을 리는 없으니. 근데 조로, 넌 길치잖아. 혼자 알라바스타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발끈하며 그냥 배만 타고 가면 문제없잖아. 노를 젓는 것쯤은 나도 할 줄 안다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아니, 내가 알라바스타까지 같이 가줄게. 중요한 시기에 네가 길을 잃는 불상사가 생겨선 안 돼 라고 말했고, 로빈과 조로는 우선 알라바스타로 향합니다. 나미부룩 초파는 알라바스타에 나타나 잠시나마 전쟁의 판도를 바꾸며 빨간머리 적단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데 성공하며 결론적으로 비비를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빨간머리 적단의 도움을 받아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하였고, 타동로들과 만나기 위해 샤본디 제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솜 역시 알라바스타에서 나미부룩 초파와 합류하며 함께 샤본디 제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로소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고, 이들을 쫓는 해군선 역시 보이지 않았기에 우속과 나미는 안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파는 여전히 부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써니오 내부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고, 부룩은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초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미는 루피 혼자 괜찮을까? 라고 말했고, 우섭은 그 녀석이 만들어낸 숱한 기적을 봐왔잖아. 이번에도 분명 적들을 날려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성 전원이 타이톤이 공간 열매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무형의 공간 속으로 향한 이후 이무는 환상의 방에서 나비를 자신의 손에 끼얹으며 고심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조이보이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카미테키의 존재와 혹시 모를 변수 역시 감안하고 있었기에 오로성 전원이 출격하더라도 루피를 확실하게 잡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이무는 추가적인 지원군을 알라바스타로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근위병을 통하여 빙크스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빙크스 역시 이무의 존재를 알지는 못하였지만 오로성보다 상위의 존재가 존재하며 베가펑크의 방송을 통하여 그 존재가 이무라는 것을 파악하였기에 이무가 자신을 호출하자 매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정점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에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자신의 검 티폰을 챙겨 이무에게 향합니다. 티폰은 12개의 최상 명검 중 하나이며 샹크스의 검 그리폰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수 그리폰의 힘을 가진 것처럼 티폰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수 티폰의 힘을 가진 검입니다. 참고로 티폰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괴수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재이며 혼돈과 파괴의 본질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빙크스는 이무의 명령을 받아 환상의 방으로 향하였고, 사상 처음으로 이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오로성과 몇몇의 근위병을 제외하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으나 이미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가 전세계에 암시되었고, 상황이 워낙 급한 터라 빙크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아련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계 정부를 창조한 창조주 신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문은 마지막으로 빙크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빙크스의 마음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빙크스의 충성심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했고, 오로성과 해적왕이 알라바스타에서 격돌 중이라는 것은 알겠지. 오로성은 세계 정부의 최후의 전력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그들이 가져올 결과를 의심하고 있진 않으나 DA1족은 언제나 폭풍을 일으키는 존재, 보다 안전하고 확실히 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오로성이 패배한다면 이 녀석이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이라고 말하면 만에 하나 오로성이 루피에게 패배할 경우 빙크스에게 오로성을 책임지며 오로성의 신변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환상의 방을 빠져나갔고, 빙크스는 마지막으로 쌍디를 확인한 이후 오로성 전원이 해적왕을 잡기 위해 출동했다더군. 이제 밀짚모자 일당도 끝이다 라고 말해주었고, 쌍디는 루피는 기적을 만드는 남자다. 감히 너희들이 가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최후를 맞이하는 건 너희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빙크스는 코웃음을 치며 신뢰가 깨지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지. 지켜봐라 검은다리, 언제나처럼 세계정부가 승리할 테니 라고 말합니다. 루피와 워큐리의 대결이 시작된 지 어느덧 7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워큐리의 옆에 소환된 4개의 마법진이 더욱 뚜렷해져 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봤던 괴물들이 다시 모이는 건가? 라고 말하며 루피조차 초조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웃음을 지으며 밀짚모자, 이제 3분만 흐르면 오로성 전원이 강림하게 된다 라고 소리쳤고, 다시 한번 봉이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루피를 들이박았으나 루피는 거대화를 사용하며 워큐리보다 더 커진 뒤 워큐리를 뿔채로 들어올리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니시시시 즐거워지는걸, 오로성이건 육로성이건 모두 모여도 상관없어. 난 너희들을 날려버리고 너희의 주인마저 격파할 거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잘도 건방진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소리친 뒤 루피의 손에 매달린 채 루피와 함께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그대로 루피를 땅에 쳐박아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워큐리에게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는데 성공하였고, 워큐리는 무장색 패기와 봉이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루피의 공격을 버텨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감탄하며 저 멧돼지 자식 맷집이 상당하잖아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도신 류마에게 패배한 이후 900년간 단련한 맷집이다. 고작 10분 안에 무너지진 않는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다시 한번 루피를 향해 돌진해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준비합니다. 참고로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은 구 3대장의 협공기인 아카이누의 폭렬 화산 화세구와 아오키지의 빙결 초화 태핑, 히자루의 광신 마격의 응집체조차 뚫어버린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워큐리 역시 자신의 맷집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인 무잔 돈벽을 사용하였고, 워큐리는 전신이 무장색 패기로 뒤덮였으며 크기도 이전보다 더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과 워큐리가 충돌하였고, 엄청난 충격파와 패기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꽤나 멀리로 대피한 타이톤조차 충격의 여파를 견뎌내지 못하며 무형의 공간이 아니었다면 섬이 통째로 날아갔을지도 모른다. 해적왕 루피, 저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가졌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이 워큐리의 방어마저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워큐리는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며 날아갔고 워큐리의 절단되어버립니다. 루피가 워큐리를 날려버린 이후 루피 역시 무리하여 공격을 시도했기에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특유의 회복력을 선보이며 양팔을 재생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상체를 모두 재생시키지는 못했고, 워큐리는 숨을 헐떡인 채 누워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투가 시작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나게 되었고, 마법진에서 피터, 막스, 나수주로 세턴이 차례차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고작 버티는 게 전부였던 건가? 하지만 상관없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야, 정말로 괴물들이 모두 나타났잖아 라고 말했고, 오로성 전원은 괴수에 포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키에 포문하고 있는 세턴은 워큐리, 고작 10분 만에 자네가 이 지경이 되다니 정말로 그 남자의 강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군 이라고 말했고, 바코츠에 포문하고 있는 나스주로는 어쩌면 그 남자를 능가했을지도 모르네. 우리 앞에 있는 남자는 지상 최강의 남자, 극도로 긴장하지 않는다면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 모르네 라고 말했고, 이치마대에 포문하고 있는 마스는 밀짚모자 루피, 에그헤드 섬에서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샌드홈의 형태를 한 피터는
세계 정부를 이토록 위협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록스디, 지백, 골디로저 등등 시대를 풍미했던 해적들조차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오로성 전원을 바라보며 이시시시 몸풀기는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